한 엔지니어의 경험담을 넘어 모든 디자인 워커를 위한 성장 지침서로 나아갈 자료, 설계실의 추억, 이 편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깊은 통찰을 더 많은 이들의 공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 페이지를 따라가며 짚어보죠. 네, 오늘 자료는 정말 한 편의 잘 쓴 성장 에세이 같았어요. 맞아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고민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첫 페이지 제목, 설계실의 추억. 이 제목부터가 주는 그 따뜻함 있잖아요. 네, 진솔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그 추억이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부터요? 네, 이게 단순히 좋은 회고록을 넘어서 다른 엔지니어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이 페이지 인포그래픽은 정말 훌륭해요.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멋진 요약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나의 이야기가 가진 그 진정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게 어떻게 보편적인 성장 원칙이 되는지 그 다리를 놔줘야 한다는 거죠. 다리요? 네, 지금은 독자들이 와, 이분 진짜 대단한 경험하셨구나 하고 감탄해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된달까요? 그렇죠. 저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읽다가도 딱 덮고 나면 그래서 내 현실에 뭘 적용해야 하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느낌. 자, 그럼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원칙.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아주 유명한 격언을 경험에 잘 녹여내셨어요. 네, 이 일화 자체가 설득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덜하면요? 이 메시지를 독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능동적으로 확 꺼내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 슬라이드 맨 밑에 작은 질문 하나를 툭 던져보는 거죠. 당신 경영에서 가장 시큼했던 레몬은 무엇이었나요? 라든가 그 레몬으로 어떤 레모네이드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와,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독자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서랍을 막 뒤져서 내 레몬이 뭐였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이건 뭐랄까, 독자를 이 자료의 공동 저자로 초대하는 효과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케아 효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조립한 가구에 더 애착이 가잖아요. 아, 비유가 정확하네요. 그런 작은 질문 하나가 몰입도를 그냥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원칙이 나오네요. 청년기 실패, 중년기 고투, 노년기 후회. 와, 이 문장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가 느껴졌어요. 인생의 단계를 디자인 과정에 빗댄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비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성찰을 넘어서 하나의 법칙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법칙이요? 네, 지금은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이걸 좀 더 일반화된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장을 위한 3단계 필연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워커의 성장 주기율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성장 주기율이라니 재밌네요. 그렇게 이름만 붙여도 개인의 경험담이 무슨 과학 원리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겠어요. 네네. 근데 혹시 너무 딱딱하게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이 자료의 장점인 그 진솔한 감성이 좀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좋은 우려세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스토리는 그대로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서 돌이켜보니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치 공식 같더라고요. 하면서 이 성장 주기율을 딱 제시하는 거죠. 아, 스토리텔링 끝에 원칙을 정리해주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감성적인 공감대랑 이성적인 설득력을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독자들은 나도 지금 이 고투의 시기구나. 다음 단계를 위해 이걸 자량분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진단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서사에서 출발해서 보편적인 법칙으로 딱 맺어주면 독자가 자기 인생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돕는 거군요. 이제 첫 번째 제안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7페이지를 지나 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런칙. 디지털만으로는 안 된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 자료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구조요? 앞서 6, 7페이지에서 실패와 고투가 성장의 자양분이다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8페이지에서 갑자기 디지털 얘기가 툭 튀어나오니까 하면서 흐름이 살짝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다른 글을 읽는 것 같달까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 챕터의 교훈들이 하나하나는 정말 주옥 같은데 이 구슬들이 하나의 목걸이로 꿰어지지 않고 좀 흩어져 있는 느낌? 맞아요. 그 비유가 딱이네요. 레모네이드를 배우고 실패의 고투 후회를 겪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과정이 왜 이 순서여야만 했는지 그 필연성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깨달음들을 하나의 거대한 성장서사로 엮어줄 내러티브 아크,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러티브 아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챕터 사이에 그냥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전 챕터의 결론이 다음 챕터의 시작점이 되도록요. 다리를 놓는다? 구체적으로 7페이지와 8페이지 사이에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7페이지에서 실패, 고투 후에는 디자인의 자양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문장 한 줄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 지독한 실패와 고투의 경험 속에서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디지털 작업만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떻습니까? 와, 그 문장 하나만으로 두 챕터가 그냥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실패라는 경험이 왜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우연한 깨달음의 나열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처럼 보여요. 네, 이런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금영장인과의 만남.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죠.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서는 캐드 10%, 현장 90%라는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강력한 원칙이 딱 등장하죠. 이 캐드 10%, 현장 90%라는 문장은 정말 강렬했어요.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경험의 법칙화의 가장 좋은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9페이지의 그 개인적인 만남이 10페이지의 거대한 철학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면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인과관계를 더 명확하게요. 네, 지금은 두 이야기가 그냥 나란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걸 10페이지 시작 부분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 명의 장인에게서 얻은 작은 교훈은 제 설계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설계는 모니터 안이 아니라 땀과 기름 냄새가 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캐드는 단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그렇게 설명하니까 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거의 운명적인 사건처럼 느껴지는데요. 모든 깨달음이 흩어진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는 과정? 이게 바로 내러티브의 힘이군요. 네,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한 편의 잘 짜인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과 몰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죠. 12페이지입니다. 네, 공돌이에서 프리세일즈로 라는 문구로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연재물로서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런데 이 자료 하나만으로 완결된 메시지를 주기에는 어딘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영화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To be continued 자막 뜨면서 끝나버린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은 채 끝나버리죠. 맞아요. 마지막 13페이지의 감사 메시지가 감성적인 여운을 주기는 하지만 앞서 나온 그 레모네이드, 성장 3단계, 현장 90% 같은 핵심 원칙들을 하나로 쫙 아우르는 최종 메시지로는 조금 약합니다. 저도 예전에 발표자를 만들 때 마지막에 그냥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만 덩그러니 뒀다가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뭐였죠? 라는 질문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겪어보셨군요.
이 마지막 종합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독자가 감동과 여운을 넘어서 손에 딱 잡히는 무언가를 들고 이 자료를 닫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제안은 프리세일즈로의 전환이 왜 이 성장서사의 필연적인 귀결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계자에서 가치 전달자로의 역할 확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응축된 최종 진화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프리세일즈로의 전환이 갑작스러운 변신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12페이지 슬라이드에 이 전환의 방위성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해온 지난 10년의 경험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설계자를 넘어 그 제품이 가진 가치를 고객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프리세일즈라는 길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프리세일즈가 공돌이 경험의 연장선이자 완결판처럼 느껴지네요.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네. 마지막 13페이지 감사 슬라이드 바로 앞에 새로운 종합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나왔던 인포그래픽을 다시 보여주거나 이 모든 원칙을 아우르는 키워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한 문장으로 딱 제시하는 겁니다.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요.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결국 위대한 설계란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레모네이드, 실패를 자양분 삼으며 성장 3단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손끝으로 완성하는 현장 90%,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와, 이렇게 마무리하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교훈들이 고객 가치 전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정점을 향해 쫙 수렴되면서 이 자료가 전하려는 핵심 철학이 독자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될 겁니다.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는 한 엔지니어의 추억을 넘어서 모든 디자인 워커들에게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개인의 경험에 질문을 더하거나 이름을 붙여 보편적 원칙으로 확장하는 것. 네, 성장 주기율처럼요. 둘째, 각 깨달음 사이에 인과관계 다리를 놓아서 흩어진 교훈을 하나의 성장 서사로 엮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세일즈로의 전환이 필연적 결과임을 설명하고 모든 설계는 고객 가치 전달을 위함이다라는 전체를 관통하는